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면 절대로 증여하면 안 되겠죠. 자,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자산은 아파트 두 채이고요. 꼬마 빌딩 작게 한 채가 있습니다. 금융 자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 50%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와 자녀 배우자 부부에게 증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증여세와 취득세 등은 얼마나 나올까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원씩 자녀하고 자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면요. 자녀는 5천만 원 공제 받아서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발생하고요. 자녀 배우자는 1천만 원 공제를 받아서 2억 3,7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들어가는 증여세는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시가 20억 원의 4%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정말로 많죠. 5억 4,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고도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증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년 후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 가격은 2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상속세율 50% 적용한다면 상속세는 14억 8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주택 상속 시 취득세율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2.8% 플러스 지방교육세 0.16%에서 2.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추가적으로 농투세 0.2% 포함해서 3.16%다 보니까 8,700에서 9,400만 원 정도는 내야만 합니다. 물론 상속시 취득세율은 어떻습니까? 시가 대비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지만 미래에 그 공시가격하고 시가가 비슷해질 거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액은 15억 8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등 감안했을 경우도 10억 4천만 원 정도는 절세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증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이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경우 아파트 가격은 4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를 50% 적용 시 21억 9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총 23억 2천만 원 내외의 절세가 가능한데요. 증여세 등 감안 시 총 17억 8천만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절세 말고도 증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차고도 넘칩니다.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 먼저 매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2주택 공시가격이 50억 원 이하일 때는 종부세 1.5% 플러스 농투세 20%까지 합쳐갖고 매년 1.8%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종부세는 죽을 때까지 내야만 합니다. 매년 보유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20년 후 상속 발생 시에는 20년간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여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서 종부세를 최고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증여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2주택 양도시 중과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로 최대 71.5%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장기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는 10억 원 내외가 될 것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 시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활용을 자녀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12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매회 보증금이 이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서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만약에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 납부 후 6억 원 이상을 매년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증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여할 경우 부친은 1주택으로 상속 발생 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6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자녀가 없다면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주택을 또 받는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상속 취득세율도요, 0.96%에서 1.16%로 약 2% 정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여해야만 수십억 원의 재산을 절세 또는 투자할 수가 있겠죠.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하나만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다 발생하고요. 늦게 증여할 경우 상속재산의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증여세가 8억 4천만 원까지 발생을 하니까 10년 전에 증여한 것 대비해서 3억 8천만 원의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증여하다 보니까 10년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추후 증여 후 10년 내 양도시 또 2월 과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반드시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증여해야 현명하게 자녀들을 통제하면서 자녀들이 대바라지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함으로써 투자와 증여세, 상속세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라.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 투자법인 NGP 플랜을 통해서 설립하고 운영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등 경감 방안 등의 이슈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는 2023년도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1차고요. 다음날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2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신설동역 4번 출구 갤러리 K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참가비 3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교육 참가 후 콘스탄트 김의 저서를 사인해서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했을 때 상속세는 어느 정도 줄이는지 알아봤는데요. 상속세는 물론이고 종부세, 양도세, 아니면 전세보증금 활용, 기타 취득세 등의 효과도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증여 전략을 수립해서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